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전투기 시빅슨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영국에서 가장 멋진 전투기 시빅슨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2차 대전에서 호되게 대인 영국은 뛰어난 야간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했지만 고성능 레이더와 항법 장치가 들어가게 되면 전투기의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뛰어난 비행 성능까지 발휘할 수 있어야 했지만 영국은 1947년 1월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신형 전투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공군과 해군 모두에게 공급될 신형 전투기 사업에 돈 냄새를 맡은 영국의 업체들이 너도나도 빠지지 않고 참여했는데요. 그런데 때마침 드하빌랜드는 해군의 협조로 1946년부터 비슷한 스펙을 갖춘 신형기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죠. 이에 추가된 장비와 무장을 담당할 별도의 무장 관제사가 탑승하는 2인승 쌍발 후퇴익기인 DH-110을 당국에 제안했습니다. DH-110은 당시 배치가 시작된 뱀파이어처럼 드하빌랜드 특유의 쌍동체 구조로 최고라는 찬사를 받을 만큼 멋지게 생겼습니다. 다만 같은 회사에서 만들었고 개발 및 배치 순서가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다 보니 뱀파이어, 베놈, DH-110이 단순 개량형이라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베놈이 뱀파이어의 개량형인 건 맞지만 DH-110은 쌍동체 구조라는 정도를 제외하면 완전히 다른 기종으로 보는 게 맞죠.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개발도 같은 시기에 따로 이루어진 거라 첫 단추부터 달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무튼 1949년이 되자 드하빌랜드는 공군형, 해군형, 공격기형처럼 세부 형식이 다른 13개나 되는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동시에 제출했을 만큼 러브콜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해군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C-베놈을 선택했는데요. C-베놈도 드하빌랜드가 개발한 전투기라 비즈니스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DH-110에 대한 기대가 워낙 컸던 탓에 드하빌랜드는 시련의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드하빌랜드는 빠르게 아픔을 딛고 일어나야 했는데 그 이유는 상업적으로 가장 중요한 공군형이 남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뱀파이어, 베놈도 해군형은 원본이 아닌 파생형인데다 수량마저 적었고 C-뱀파이어는 최초로 이착함에 성공한 제트기라는 명예를 얻었으면서도 배치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형 전투기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공군형은 절대 놓칠 수 없었는데요. 드하빌랜드는 아름답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잘 빠진 DH-110에게 빅슨이라는 이름을 부여했죠. 1951년 9월 26일에 빅슨 시제기의 첫 비행 결과는 모든 지표가 기대치를 초과했고 이후 실험에서는 음속도 가뿐히 돌파해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개최된 에어쇼에서 기체가 분해돼 추락하면서 2명의 시험 조종사와 수십 명의 관객이 죽고 다치는 비극적인 사고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드하빌랜드는 곧바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개량에 나섰지만 공군은 경쟁작이었던 글로스터 제블린을 승자로 선택했는데요. 그렇게 사라질 것 같던 순간 해군이 빅슨에 관심을 보였죠. 야간에 작전할 수 있는 전투기가 필요하기도 했지만 최대 이륙 중량이 C-베놈의 2.5배에 달할 만큼 크고 힘이 좋아 확장성이 좋다는 점이 해군의 마음에 쏙 든 거였습니다. 1950년대가 되면서 무장, 항전 장비의 성능이 발전했고 이를 유기적으로 잘 합치려면 기체가 커지는 수밖에 없었는데 그럴 만한 후보가 빅슨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소주병을 까려던 드하빌랜드는 즉시 빅슨을 해군형으로 개량해서 1955년에 C-빅슨으로 명명된 시제기를 내놨는데요. 이후 각종 시험에서 C-빅슨이 요구사항을 달성하자 해군은 1차 분량으로 110기를 발주했고 1959년부터 차례대로 실전 배치됐죠. 덕분에 영국은 미국과 같은 시기에 2세대 전투기를 항공모함에서 운용할 수 있었지만 운용 성과는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1960년대에 팬텀 FG-1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퇴역할 때까지 C-빅슨은 생산된 145기 중 무려 55기를 사고로 잃었고 손실률도 손실률이지만 절반이 넘는 30건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만큼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한몸에 받던 C-빅슨이 이렇게까지 나락으로 간 이유는 적용한 신기술들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기체의 구조가 복잡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결국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실망을 안겨준 C-빅슨은 1963년에 제작사가 호커 시들리에 인수되면서 드하빌랜드가 만든 마지막 전투기가 되었죠. 그렇다면 이런 드하빌랜드의 마지막 유산 C-빅슨이 어떤지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C-빅슨은 전장 16.9m에 전폭 15.5m, 전고 3.2m이며 최대 이륙 중량은 21,205kg에 조종사는 2명이고 무장은 로켓포드, 각종 미사일, 전술 핵탄두, 항공폭탄이며 최대 속도는 마하 0.91에 항속거리는 1287km
10km입니다. 시빅스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던 고정무장인 기관포가 없는 영국 최초의 전투기로 레이더와 연동된 공대공 미사일로 공중전을 벌이는데요. F4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된 건 아니었고 원래 30mm 기관포 내문을 탑재하려 했지만 때마침 불어온 미사일 만능주의에 빠진 나머지 개발 과정에서 과감히 빼버리는 실책을 저질렀죠. 게다가 당시 기술력의 한계로 인해 미사일 만능주의를 실현하기는커녕 만족할 만한 성능조차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30mm 기관포 내문을 탑재했다면 과부 제조기라 할지라도 근접 항공 지원으로 지상군을 지원함으로써 악명을 어느 정도 씻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빅슨도 단점만 있는 건 아니라 전천후 제공 전투기인데도 공대지 미사일은 물론 로켓포드, 항공폭탄을 탑재할 수 있으며 자유낙하 전술 핵탄두까지 운용할 수 있었는데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크기가 크고 힘이 좋아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거였죠. 게다가 시빅스는 꼬리날개, 보조날개, 방향타 등이 엔진을 포함한 동력계에 고장이 발생해도 작동하지만 구조가 상당히 복잡해서 정비가 어려운 편이었고 결국 이는 시빅슨의 손실률을 높이는 원인이 됐습니다. 시빅슨의 외적인 특징으로는 드하빌랜드 특유의 쌍동체 구조를 들 수 있고 같은 곳에서 만든 베논과 비교하면 강력한 쌍발 엔진을 탑재하느라 더 길어졌습니다. 고속 비행을 위해 날개의 후퇴각이 크지만 결함을 손보느라 기체 구조를 변경하면서 음속 돌파는 불가능해졌는데요. 또 다른 특징으로는 좌측 조종사 콕핏과 달리 우측 무장관제사의 콕핏은 매립형으로 이 때문에 기수의 좌측만 돌출된 것처럼 보여지죠. 게다가 무장관제사의 콕핏은 시야까지 안 좋은 탓에 석탄 투입구라 불릴 정도로 악명 높았고 초기형은 사출 좌석이 작동하기 전 무장관제사가 직접 해치를 분리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출 좌석의 엄청난 힘으로 무장관제사를 해치에 내다 꽂아버리는 항공사고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시빅스는 시제기 2기를 포함해 총 145기만 생산돼 전량 영국 해군이 사용했는데요. 아직은 대영 제국의 위험이 살아있던 시절이라 뱀파이어나 베놈과 비교한다면 시빅스는 상업적으로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회사를 망하게 한 원인이 됐죠. 시빅스는 1959년부터 1961년까지 제892, 890, 893, 899 전투비행대 순으로 배치돼 항공모함 아크로열, 이글, 허미스에서 작전을 수행했으며 교육을 위해 따로 편성된 제766 훈련 비행대에도 배치됐습니다. 시빅스는 냉전시대 특성상 전면전에서 활약할 일은 없었고 여러 지역 분쟁에 영국이 개입할 때 함께 투입됐습니다. 1961년 벌어진 이라크 쿠웨이트 분쟁과 1964년 탕가니아 독립 당시 벌어진 내전, 로디지아 독립 저지 작전 등이 대표적인데요. 초기형인 파우1은 1966년에 개량형인 파우2에게 차례대로 자리를 넘겨줬고 파우2도 팬텀 F 지원에 대체되면서 1972년에 완전히 퇴역했죠. 따라서 활동기간이 10년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지만 총 13개의 시빅슨이 21세기까지 살아남았고 이 중 2016년 기준으로는 XP924 폭시 레이디 한 기만이 비행할 수 있는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제899 비행대대 소속이었던 XP924는 퇴역 후 개인 소유였다가 플라이 네이비 헤리티지 트러스트에 기증되면서 에어쇼에 출연하는 식으로 존재감을 뽐내왔습니다. 2015년부터 에어쇼 등지에서 시퓨리, 소드피시와 함께 출연하고 있는 XP924는 특유의 후퇴익과 꼬리날개가 조합된 외형 덕에 일반인들에게 아름답다는 찬사를 들어왔는데요. 하지만 이런 XP924조차 2017년 에어쇼 도중 랜딩 기어가 펴지지 않는 결함으로 인해 결국 조종사가 동체 착륙하는 동시에 사출좌석을 썼죠. 이후 XP924를 수리하기 위한 기부금을 받았지만 2020년 11월에 모금을 영구적으로 중단하면서 시빅스는 완전히 역사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생긴 거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는 전투기였고 전술 핵탄두까지 투하할 수 있는 다목적성을 자랑했지만 무기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성을 밥 말아먹은 멋진 외형이 아까운 전투기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멋진 전투기 시빅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